전반전은 아르헨티나의 동무대였습니다. 메시는 전반 23분 디마리아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36분 빠른 역습 기회에서 디마리아가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프랑스는 후반전에 반격합니다. 후반 35분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하고 2분 뒤 오른발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메시가 다시 한번 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끝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경기는 잔인한 승부차기로 돌입합니다. 프랑스는 2명의 키커가 실축했지만 아르헨티나는 모든 키커가 성공시키며 4대2로 승리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 팬들은 36년 만에 거둔 월드컵 우승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iempre, lo demostró siempre. Solo le faltaba esto y también lo logró porque es el mejor. It's a party. It's a party. We have football in our bloo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Messi has the cup and he will bring it to Argentina. 아르헨티나의 우승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한 이후 남미팀이 거둔 20년 만의 우승입니다. 또 지난 2010년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에 이어 대회 첫 경기에서 패한 뒤 정상에 오른 역대 2번째 팀이 됐습니다. 메시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명실상부한 축구 전설이 됐습니다. 모드리치가 이끄는 크로아티아가 돌풍의 팀 모로코를 꺾고 카타르 월드컵 3위를 차지했습니다. 양팀 모두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였지만 과거 K리그 전남과 울산에서도 뛰었던 오르시치의 결승골로 크로아티아가 2대1로 이겼습니다.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는 마치 우승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Neopisivo. Znači kao da smo prvaci svijeta. To je najbitnije, Guardiol odradio sve kak treba, savršena utakmica, stvarno predobro, fenomenalno. 주장 모드리치에 대한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Utakmica je bila odlična, sam Modrić, on je igračina, najbolji igrač u svetu. Boli kao Zidane, meni osobno stvarno fenomenalan. 아프리카 아랍권 나라로는 처음으로 4강에 오른 모로코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남겼습니다. We can't feel anything other than proud, to be honest. Before the World Cup, we didn't expect them to get to where they got. We were hopeful they got somewhere, but it was far beyond their biggest dreams that they would get this far. And I mean, I'm really thankful they. 경기가 끝난 뒤 이어진 시상식에서 주장 모드리치는 환하게 웃으며 월드컵 무대 라스트 댄스를 장식했고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페르시치도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모로코를 꺾고 3위로 월드컵을 마감한 모드리치. 골든볼을 받고도 웃지 못했던 러시아 월드컵과 달리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해 37살, 발롱도르까지 받은 크로아티아의 축구 영웅은 은퇴할 거란 예상과 달리 국가대표로 더 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모드리치는 3, 4위전을 마친 뒤 내년에 열리는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에 출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월드컵에서 금메달에 가까이 갔다면서 크로아티아가 2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기적이 아닌 강국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모드리치는 이번 월드컵 7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 공수를 조율하며 맹활약했습니다. 내전으로 할아버지를 잃고 난민 생활을 했던 유년 시절의 아픔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 미드필더가 된 모드리치.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스타로 세계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400만 명의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를 축구 강국으로 우뚝 세운 중원 사령관의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월드컵 결승전에 앞서 피파에 1분 40초짜리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 시작에 앞서 영상 상영을 요청한 겁니다. 나는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글씨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젤렌스키는 축구와 달리 전쟁에선 페어플레이로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며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Different countries and nationalities can decide who is the strongest in the fair play, but not in the playing with fire. On the green playing field,
and not on the red battlefield.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달라며 이번 겨울 평화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Join Global Peace Formula Summit and become a champion of peace. Let's witness the final together and the end of war. Slava Ukraini.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는 월드컵 결승전에 상영되지 못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보낸 성명을 통해 개최국인 카타르는 영상 상영을 지지했지만 피파가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파는 해당 영상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상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논평을 통해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상에서 평화를 호소했을 뿐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담지 않았다며 피파가 세계인을 하나로 모으는 축구 정신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의 개인 자격 참가도 막아달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뚜껑 없는 변기입니다. 변기에 물을 내리자 작은 물방울들이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마치 용암이 분출하듯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미국 볼더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2대의 레이저를 이용해 변기물을 내릴 때 튀어오르는 비말을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말은 초속 2m로 분출됐는데 성인 여성의 호흡기 높이까지 순식간에 튀어올랐습니다. 분출 방향은 주로 뒷벽을 향했지만 천장까지 튀어올랐다가 앞으로 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비말 입자의 속도는 마치 로켓처럼 빠르게 튀어나온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무거운 비말은 몇 초 안에 가라앉았지만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는 공중에 몇 분간 떠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ur role is to understand the physics of this mechanism and show that that could lead to exposure of pathogens. I think this will change your relationship with toilets. 연구팀은 화장실 변기가 배설물을 제거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상상 이상으로 오염된 비말을 밖으로 내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변이나 휴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됐으며 화장실 칸막이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공중 화장실에서는 오염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비말이 튀어나와 대장균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을 옮길 수 있다는 건 60여 년 전부터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번 연구는 이를 처음으로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지난 14일 창설된 주한 미 우주군은 인공위성 자산을 기반으로 적 미사일 탐지, 우주기상 예보 등 대기권 밖 우주 영역에서 작전하며 관련 정보를 미 본토 우주군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Enhances our ability to defend the homelands and ensur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미 우주군은 지난 2019년 사성 장군을 지휘관으로 하는 병력 8,400여 명 규모의 독립된 군 조직으로 탄생했습니다.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이 공군 산하에 창설한 우주사령부가 모태입니다. 우주사령부는 90년대 초 벌어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으로 꼽히는데 당시 인공위성 기반 위치정보 시스템 GPS 기술로 이라크의 기갑부대나 주요 시설물 등을 정확히 탐지하면서 효율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군사정찰 위성이 늘어나고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우주군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군의 공식적인 우주작전 관련 부대는 공군 우주작전 대대 하나뿐인데 최고 지휘관은 소령, 병력은 100여 명에 그칩니다. 이마저도 군사용 정찰 위성이 없는 탓에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 등 우주물체를 지상에서 탐지하는 수준의 임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우주 자산으로 전력화된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우주 감시, 우주 위협 전파 등의 우주 작전이며 향후 전력화 예정인 군 정찰 위성 임무 계획과 운용 임무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우주 굴기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 등으로 우주 작전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 공군은 오는 2050년 우주사령부 창설을 목표로
전천후 우주감시와 대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완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주작전이 공군의 영역을 넘어 육상과 해상작전에도 필수적인 만큼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육해 공군 간의 갈등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영종도와 송도 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 지난 2009년에 개통된 길이 21.4km의 국내 최장 교량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만 투신 시도가 벌써 2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인천대교 측은 4천만 원을 들여 다리 위 갓길에 드럼통 1,500개를 설치했습니다. 통계상 투신 빈도가 높은 양방향 3km 구간에 차를 댈 수 없도록 일종의 장애물을 놓은 겁니다. 과연 이 같은 조치에 예방 효과는 있을까? 드럼통이 설치된 이후인 지난 10일 30대 남성이 장애물을 피해 차를 대고 다리에서 몸을 던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장소처럼 추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신 시도가 잦았던 서울 마포대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2016년 끝이 구부러져 매달리기 어려운 1m 높이의 추가 난간을 설치하자 마포대교 자체의 투신 시도는 26%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한강대교, 양화대교 등 다른 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람은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발생한 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3,300여 명. 자살률은 10만 명당 23명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비교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좀 하게 되고 오히려 좀 인구 밀집도가 좀 높은 곳에서 행복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소중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헤아려 자살 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6,940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본명이 이준경인 래퍼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하다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도끼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 5천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1,739억 원을 내지 않았는데 체납액 상위 10위 내에 불법 도박장 사업주 4명이 포함됐습니다. 체납자 중 개인은 4,423명, 법인은 2,517개로 총 체납액은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 47명의 인적사항도 공개됐습니다. 배우 겸 가수인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씨는 세금 18억 5,500만 원을 포탈해 공개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로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 해외 금융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은 또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않는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곳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공식 행사는 지난 9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행사였습니다. 연말에 을에 열던 연례 기자회견과 국민과의 대화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이런 행사 취소는 전쟁과 관련해 난감한 질문이 나올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건강을 과시하기 위해 2012년부터 거의 매년 연말 해온 아이스하키 경기 출전도 취소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고 한때 푸틴의 비서관이었던 아바스 갈리아모프 정치평론가는 푸틴이 남미 도피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등 10여 명의 군사령관들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한 모습이 현지 시각 17일 공개됐습니다. Заслушаем сегодня командующих на каждом
операцио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 хотел бы выслушать ваше предложение по поводу наших ближайших и среднесрочных действий.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지휘본부에서 군 사령관들과 온종일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퇴각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잇따른 패배에 대해 푸틴 지지층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강 이상설과 도피설까지 나돌면서 푸틴 대통령의 움직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 러시아의 미사일에 맞아 파괴된 한 아파트 건물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아파트에서 3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1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르손에서도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가 16일 아침 출근길에 미사일 76발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60발을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에만 40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었다며 이 가운데 37발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습 경보가 발령된 수도 키이우에선 시민들이 대거 지하철역 안으로 대피하면서 지하철 운행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러시아가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70여 발의 미사일을 투하한 이후 최대 규모 공습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공습으로 발전소와 변전소를 포함해 최소 9개 에너지 시설이 손상을 입어 우크라이나 가구의 약 절반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Почули вибухи, пропало світло. Людей треба годувати. Готуємо на буржуйці.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공습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항복을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의 공습이 아직은 기대한 효과보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항전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페드로 카스티오 페루 대통령이 의회에서 탄핵을 당한 다음 날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페루 의회의 탄핵 결정을 제도적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스티오가 재임 중 리마 시내에서 당한 인간적인 모멸을 공개했습니다. Habían señoras que cuando pasaba hacían esto. 시장 내보내는 것보다 대통령 탄핵하는 것이 더 쉽다는 페루. 2016년 이후 무려 6명의 대통령이 사임이나 자살, 탄핵으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 대통령에 취임한 가난한 시골 교사에 대해 야당은 선거 불복을 선언했고 검찰은 수사를 벌였습니다. 특정 업체의 공사 밀어주기와 뇌물수수, 대학 논문 표절 등을 수사한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부인과 처제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Dinamitar la democracia y desconocer el derecho a elegir de nuestros pueblos, atentando contra la figura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para sacar provecho y tomar el poder que en las urnas el pueblo les quitó. 검찰의 칼춤을 빌미로 삼아 여소 야대의 야당은 2번이나 탄핵을 시도했고 마침내 3번째 도덕적 무능을 이유로 카스티오를 몰아냈습니다. Ahora, si los congresistas se creen tan democráticos, que respeten la voz del pueblo, que respeten que nosotros votamos por ese presidente. 흑수저 좌파 대통령에 대한 리마 기득권 정치인들의 차별과 더불어 그의 정치적 경험 부족과 무능도 탄핵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8개월의 재임 기간 총리 4명이 사퇴하고 장관이 60번이나 바뀌면서 정치적 불안을 키웠습니다. 또 국민 25%가 빈곤층인 경제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폭등한 물가로 인해 돌아앉은 민심도 패인이란 분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독일의 한 박물관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당시 CCTV 화면엔 범인들이 큰 망치로 진열장을 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들이 훔친 것은 18세기 작센왕국 선제후들이 수집한 보석 공예품입니다. 손잡이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칼과 42캘럿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로 전문가들은 도난품의 가치가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예술품 도난 사건으로 기록된 이번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범인들이 미리 잘라놓은 박물관 창문살을 통해 침입해 순식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올해 초 독일 경찰이 서로 가족 관계인 20대 6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보석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10년 징역형에 처하게 된 범인들이 가명을 위해 최근 숨겨놓은 보석의 위치를 밝히면서 도난품 상당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s konnten gestern Nacht in Berlin 31 Einzelstücke sichergestellt werden, darunter einige durchaus vollständig erscheinende Teile. 박물관 관계자는 도난품 회수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며 기뻐했습니다. So eine wundervolle Nachricht bekommen am Tag vor dem 4. Advent, dann glauben Sie eher an ein Weihnachtswunder. 아말리의 왕비의 브로치 등 일부 보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회수된 보석류에 대해서는 진품 여부를 감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산타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hago 있습니다. 환호를 지르고 노래하면서 영하의 추위를 이겨냅니다. Nagyon szupi, mint mindig, ez a 18. volt, és nagyon jó. Mindenkinek kellemes ünnepet és boldog karácsonyt. Sziasztok!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도 합니다. 참가비는 장애를 가진 미숙아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Annyira jó a hangulata az egésznek, az elején csak ezért jöttük, láttunk a képeket, és annyira tetszett az egésznek a hangulat, hogy döntök, hogy ezt ki kell próbáljuk. Aztán nyilván ott van a másik, hogy támogatunk valakit, és tulajdonképpen mindenki kap, ő is és mi is. 미국 메인주에서는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2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모자의 수염까지 완전한 산타 복장을 갖춰 입었고 어린이 교육을 위한 자선 기금도 모금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는 산타 복장의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Compartiendo con la familia y disfrutando de lo que es el desfile navideño, nuevamente, ¿no? Después de la pandemia. 노래와 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퍼레이드가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흥겨운 축제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성난 군중이 국회의사당을 힘으로 점거하는 순간 지구촌은 미국 민주주의의 침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믿음을 결코 지지 않았다는 트럼프의 일방적 주장에서 비롯됐습니다. Donald Trump understood that very well. You know, that ancient theory that a lie repeated often enough takes on a life of its own almost as truth, and that you'll get a certain number of people who will believe it. 이 사람은 더 거친 주장을 했습니다. 무려 26명이 희생한 초등학교 총기 참사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로 가장한 배우를 동원한 조작극이라고 한 겁니다. 보통의 음모론이 그런 것처럼 처음엔 누구나 고웃음 치다가 정말 그런 거 아니냐는 사람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또 그런 사람끼리 SNS에서 듣고 싶은 말만 주고받으며 확신으로 굳어졌고 결국 희생한 아이의 무덤에 소변을 뿌리거나 난사범에 맞서다 숨진 교장의 딸에게 성폭행하겠다는 위협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Social media is a very useful tool for dividing us and turning us against each other by spreading and sowing doubt in unassailable truth, established science, and established facts. 음모론을 퍼뜨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샌디욱 음모론의 주역은 욕도 먹었지만 자신이 가진 매체의 독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업체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자 10명 가운데 6명이 바이든은 조작된 개표로 대통령이 됐다고 믿게 된 지금 중간 선거로 다소 힘이 떨어지긴 했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데뷔 18년 차 가수 윤하가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사건의 지평선이 8개월 만에 각종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른 겁니다. 연말의 치열한 음원 경쟁 속에서도 윤하는 한 달 가까이 음악방송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22일 만에 1위는 저도 좀 놀랐어요. 요즘 신나게 감사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원래 같으면 벌써 체력이 안 될 텐데. 역주행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9월 대학축제 때부터입니다. 각종 축제와 공연에서 선보인 열창 모습이 SNS를 통해 화제가 되면서 Z세대들을 위로하는 청춘의 응원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점점 축제를 거듭해 나갈수록 커지는 이 떼창을 들으면서 이 곡이 그 차트 실시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곡의 사랑, 인기를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블랙홀의 바깥 경계를 뜻하는 사건의 지평선이란 노래 제목처럼 싱어송라이터인 윤하는 최근 우주를 소재로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과 가수, 천문학 가수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코로나 확산 속에서 홀로 별자리와 하늘을 관찰해온 취미 덕분입니다. 다 각기 다른 시간에서 날아오는 빛들을 우리는 한 캔버스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로맨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나의 몫을 다해서 노래로 응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데뷔 20년을 바라보는 윤하의 다음 목표는 여전히 무대 위입니다. 이제는 데뷔 이후 태어난 어린 팬까지 생겨 이들이 공감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자 숙제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즐겁게 같이 모두 통합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를 만들까, 그게 요즘은 최대의 고민인 것 같아요. YTN 최종훈입니다.